좋은 학생 더 좋게 이끄는 하이퍼 플러스 영어학원 YNS 열정과 신념 고등부 대표 강사 김신철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5학년도 2학기 2차 지필평가 평촌고 1학년 영어 시험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촌고 문제는 이번에 총 24문제 100점 만점으로 출제됐고요. 객관식은 21문항 85점, 서술형은 3문항 100점, 15점 100점입니다. 자, 여기 나와있진 않은데 시험 범위는 모의고사 2회, 2023년 11월, 2024년 10월 이렇게 모의고사 2회 분량과 교과서 1과가 출제되었습니다. 객관식은 21문제, 서술형은 3문제가 출제됐고요. 실제 시험의 난이도는 상당히 쉬운 유형이었습니다. 상당히 쉬운 유형이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컷이 아주 높고 100점도 많이 나올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결론은 문제가 너무 쉬워서 난도 조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를 했을 경우는 1등급을 받기가 힘든 시험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독해문항의 대의찾기 문제가 총 5문제 출제됐습니다. 내용 일치 불일치, 주제찾기, 제목찾기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고요. 총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는 1문제, 교과서에서 1문제 나왔고요. 주제 찾기 문제도 1문제, 요지 찾기 문제 1문제, 제목 찾기 문제가 2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에서 크게 변형이 되지 않고 문제가 쉬워서 사실 이 부분 대의 찾기 독해문항에 대한 부분은 문제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휘 및 어법 문항이었는데 실제 평촌고 시험은 어법 문제가 어렵기로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는 1, 2, 3, 4, 5에 한 단어에 밑줄 쳐놓고 1, 5 중에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밑줄 쳐진 한 단어에 이 문맥상 어법의 의미가 맞는지 틀린지를 고르는 수능형 문제가 대다수의 학교에서 출제되는데 평촌고등학교는 이 문제라기보다는 거의 지문 전체 2줄, 3줄 되는 지문 전체에 밑줄 쳐두고 1, 2, 3, 4, 5 중에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주로 출제돼서 실제로 거의 전 지문에 있는 문법의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의 문법 문제가 총 3문제 정도 출제되어서 중간고사에는 학생들을 상당히 어렵게 했던 문제인데 실제 이번 기말고사의 경우 이렇게 어법에 틀린 개수를 묻는 건 4.3점 한 문제가 출제돼서 이 문제가 유일하게 킬러 컨텐츠였고 나머지 문제들의 경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법 문제 중에서 실제 대부분의 경우가 수능형 어법으로 출제돼서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의 부담은 중간고사 대비 훨씬 더 떨어졌다. 이 어법 문제 요 한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는 풀만한 문제였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적인 흐름을 묻는 문제, 즉 문장 삽입과 순서 배열 문제가 총 6문제 출제됐고요. 배점은 4점, 3.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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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으로 거의 중난이도의 문제, 4점을 넘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중난이도의 문제였고 지문 그대로 나와서 변형된 문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문을 충분히 여러 번 반복해서 봤던 학생들의 경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꼈을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빈칸완성 문제는 4점이 넘는 4.1점, 4.2점 이렇게 해서 총 4문제가 출제돼서 평가 능력은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 핵심 주제 파악, 논리적인 추론, 문법의 정확성 자, 요런 것들을 이끄는 문제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변형이 되지 않고 원본과 차이가 없는 형태의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거의 없다.
이 문장이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온 빈칸 완성처럼 학생들이 느낄 만한 부담감은 크게 없는 유형의 문제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지문만 반복적으로 봐서 지문의 내용에 대해서 숙달이 잘 됐다라는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5점 배점으로 총 5개가 나는데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지문에 있는 단어를 변형 없이 순서대로 5개 어휘를 쓰는 각 1점짜리 문제였고요. 이 경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학생들이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거의 대부분은 점수를 주기 위해서 냈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영작 역시 선택 영작이어서 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선별해서 순서만 맞추면 되는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평촌고는 아마 아예 작정을 하고 문제를 어렵지 않게 좀 쉽게 출제한 경향이 있어서 실제 변별력이 생겼던 서술형에서도 그렇게 큰 변별력이 생기지 않는다 라는 게 이번 시험의 특징입니다. 구조를 배열하는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된 형태여서 대부분의 경우에 주관식은 10점 이상의 점수를 대부분 다 맞았을 것이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법 고르는 수정하는 문제 하나와 이제 노수용 3번은 복합형으로 이것과 그 다음에 조건 영작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 역시 크게 어렵지가 않아서 문제 풀이에 많은 어려움이 없던 조금 손쉬운 서술형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총평하겠습니다. 자, 시험의 특징은 다양한 문제 유형, 수능과 유사한 형태의 다양한 문제 유형으로 대의 찾기 하는 주제, 제목, 유지, 내용 일치, 불일치의 독해와 어휘와 어법 문제, 이번에 어법 문제가 조금 손쉽게 나와서 4.3점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풀기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다 라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 부분과 논리적인 흐름, 순서와 문장 넣기 6문제가 나왔던 논리적인 흐름, 그 다음에 4문제가 출제되었던 빈칸 추론, 거기에 요약과 15점이 배점이 됐던 서술형, 이런 형태로 출제됐다. 자, 독해 비중은 전체적인 문항의 상당수가 독해력 평가에 할애돼서 내용 일치, 불일치, 요지, 주제, 제목 찾기 등의 세부적인 독해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였고 수능형 문제였습니다. 어휘 및 어법의 중요성, 문맥상 적절한 어휘 선택 및 정확한 문법 지식을 묻는 문항들이 아주 상당히 높은 배점으로 출제되어서 단순 암기로는 힘들다 라는 형태였고요. 특히나 4.3점짜리 문법 문제가 킬러 컨텐츠였다. 그래서 1등급을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까지 꼭 손을 대줘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고배점의 서술형 문제 15점이었는데 이거는 마이너스가 안되게 감점 요인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 포인트였습니다. 이번에는 변별력을 서술형에서 두지 않아서 쉽게 나왔는데 다음 시험에도 무조건 이렇게 같은 유형으로 서술형이 쉽게 출제된다라는 걸 당연히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술형에 대한 연습을 늘 꾸준히 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 제일 중요하고요. 논리적인 사고력 요구, 문법 삽입 및 글의 순서 배열과 같은 6문제가 출제됐다고 그랬죠. 논리적인 흐름의 문제에는 지문의 전체적인 구조와 문장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평촌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라는 거, 너무 당연하게 심층적인 지문 이해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해석이나 내용을 넘어서서 얘가 주장하는 것 아니면 이 필자가 정확하게 의도하는 바를 파악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리 시험이 쉽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선지에 있는 내용들은 학생들이 처음 보는 문장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고난이도 어법에 대한 부분과 기본적인 어휘력 확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지 어법이나 아니면 어휘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선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를 못한다. 위에 있는 지문은 달달 외워서 위에 있는 지문은 반복 숙달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도 어법과 어휘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보기 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논리적인 연결고리. 즉, 이 지문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고, 이게 어떤 식의 유기적인 관계로 이것 다음에 다른 부분이 나온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지 총 10문제에 해당하는 문장 넣기나 선택, 빈칸 완성까지 이 10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훈련과 연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시험이 쉬워서 실제 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없었을 텐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시험 문제를 풀 때에 대한 시간 배분 능력 매번 연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 포인트 되겠습니다. 두루두루 영어에 대한 문제도 풀이하고 단어도 암기하고 문법 내용도 숙지하고 있어야지 고득점을 받게 된다라는 공식이 이번 평청고 시험에서 역시 틀리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에 늘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걸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시고 평청고 시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